자, 시작해볼게요. 이거 마블러스. 이렇게 의상이 다 만들어진 이후의 작업 과정에 대한 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의상이 다 작업이 진행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다 선택을 한 다음에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선택 패턴을 클릭해서 그걸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내보낼 때는 이제 어떻게 내보내느냐. 내보낼 때는 이제 OBJ로 또 다른 걸로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옵션이 없어요. 저게 없어요. 여기 FBX도 있구나. 근데 OBJ로 그냥 합니다. OBJ로 이거를 셔츠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확인을 하나 안 한 게 있었네요. 내보내기 전에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원단을 와이어 보기로 클릭한 다음에 사각면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각면화가 안 되어 있다면 사각면화로 이거를 바꿔줍니다. 우클릭해서 사각면화, 사각메쉬 클릭하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쭉 하고 이렇게 사각면이 됐고, 사각면으로 되면 이게 스컬핑을 하기에도 좋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작업을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각면화를 했고, 입자 간격은 10mm로 조절을 해서 조밀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동기화를 해가지고 주름이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 있잖아. 여기 보면 이제 옷이 손을 뚫고 들어가잖아.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여기를 살짝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금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맞췄으면은 이제 작업이 다 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선택 패턴, 바탕화면에 셔츠 띄고 뒤에다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이폴은 아니고 MD 마블러스 디자이너 제작 저장하고, 또 여기에서 볼 게 있는데 OBJ로 내보낼 때 내가 이 의상을 굳이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작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병합으로 하면 되겠고, 나는 이 사이사이 저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재봉선 그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개별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편할 것이다. 그리고 두께 있음과 두께 없음인데, 두께 있음으로 할 경우에 이 면이 실제로 가지는 두께에 맞춰가지고 마블러스에서 내보내면서 두께를 생성하면서 내보냅니다. 근데 두께 있음으로 해가지고 얇은 두께를 가진 메쉬가 되었을 경우 지브러쉬에서 스컬핑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면 지브러쉬에 있는 여러가지 브러쉬들은 앞면 뒷면 상관 안하고 그냥 문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뒷면은 브러쉬가 안되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백페이스 이그노어 백페이스 같은 기능이 있어요. 뒷면 무시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을 경우 스컬핑을 하면서 뒷면이 앞면을 뚫고 나와도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컬핑 하면서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스컬핑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뒷면은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키고 스컬핑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결과적으로 하이폴 뒷면은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면을 지우는 작업을 한 번 더 껴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께 없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하세요. 네? 알겠지. 하도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2018을 켰네? 2020 켜야 되는데 와, 끄고 다시 켜야 되겠다.
자, 이제 지브러시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만든 오브젝트를 불러와가지고 진행을 할 때 임포트를 해가지고 셔츠 md 불러와주면 이렇게 불러와줬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자, 폴리그룹에서 오토그룹을 클릭하면 현재 떨어져 있는 면면들끼리 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컨트롤 D 눌러보면 떨어져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뒷면이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할 수 있거든. 그래서 뒷면을 보이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에 뒷면 보이기 더블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더블 체크하기 전에 일단 이 상태로 이게 왜곡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왜곡 발생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일단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면을 쪼개게 되면은 면이 스무스가 걸리면서 쪼그라들게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틈새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틈새가 실제로 벌어져 있는 옷은 없죠. 그럼 옷이 다 재봉이 안 된 거니까 후두둑 떨어지겠지, 땅으로.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면 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여러 가지 폴리그룹들 중에 현재 내가 선택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쪽 위에가 셀렉트 렉트로 변하면서 셀렉트 방식이 저렇게 변하게 되죠? 이러고 이 상태로 요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보면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반전하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를 드래그. 이거를 해제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클릭. 잘 기억하세요. 자, 클릭하면 폴리그룹을 클릭하면 폴리그룹 하나만 보여진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드래그를 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반전.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안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폴리그룹을 클릭할 경우 이 폴리그룹을 하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통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빼주고 목 테두리는 빼주고 이 상태로 컨트롤 W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 덩어리. 그럼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면을 쪼개면서 여기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거를 팔이랑 같이 작업할 거냐라고 하면은 아니, 나는 이거 팔이랑 따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팔과는 다른 서브툴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플릿에서 스플릿 히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른 개체가 돼요. 이렇게. 물론 폴리그룹을 기준으로 나눠도 돼요, 저거. 자, 그리고 이렇게 서브툴이 다른 상태에서는 Alt를 누르고 클릭했을 경우 서로 다른 서브툴을 굳이 서브툴 메뉴에서 고르지 않고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바로 작업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Alt 누르고 클릭. 네. 이렇게 두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과 이거는 빼고 여기 목 주변도 따로 또 스플릿 히든해서 목 주변도 떼내고 컨트롤 W 눌러서 같은 그룹으로 나눠주고 팔도 선택해서 팔은 뭐 딱히 뭐 없죠. 자, 그래가지고 팔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팔부터 이거를 메뉴를 편집을 하는 거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팔에서 지오메트리로 간 다음 지오메트리에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클로즈 홀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닫아줘요. 근데 지금 닫히는 걸 보면 어때? 여기도 면이 서로 붙어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클릭하면.
그러면 여기를 서로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떨어져 있는 데를 붙이는 기능은 뭐냐면 요 바로 옆에 웰드 포인트입니다. 웰드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서로 붙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클로즈 홀을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붙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그대로 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크리즈로 가서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D를 눌러도 크리즈가 걸린 부분은 면이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D 한 번 더, 그지? 면이 안 찌그러지지. 자, 그 다음에 면이 6만 개 정도로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입자를 가지고 있냐면 요 정도 그 면을 가지고 있거든. 여기에서 크리즈를 풉니다. 언크리즈 폴리그룹. 그 다음에 다시 면을 증가시켜요. 컨트롤 D. 그 다음에 24만 개, 한 번 더. 컨트롤 D, 90만 개. 90만 개 정도 되면은 이제 면에서 직접 지브러시에서 주름을 표현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름을 표현할 때는 댐 스탠다드 진짜 많이 쓰는데 내가 이거를 많이 씁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할 경우 요렇게 드래그 되고 시프트 누르면서 빼주면 잘 빠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표현되죠? 딱히 뭐 없이, 그지?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는 97만 개. 더 넣어가지고 더 자세한 표현을 하려면 이거보다 더 늘려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하이폴리곤 메쉬가 초기 단계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또 셔츠 쪽으로 가서 셔츠에서 진행하는 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셔츠 가서 봐도 로우폴과 하이폴리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지. 그지? 이래서 요 방식을 택하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자, 여기에서 또 얘도 똑같이 지오메트리 가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클로즈 홀을 누르면 막 이상하게 되는 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합쳐주려면 여러분들 이게 드로우 폴리 프레임이라고 해서 시프트 F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잘 쓰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면이 붙어 있지 않는 구간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엣지가 안 보이거나 또는 엣지가 너무 두껍게 보이거나 둘 중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웰드 포인트로 클릭해주면 이제 엣지가 보이죠? 제대로 붙은 거예요. 이 상태로 클로즈 홀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엣지 루프에서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을 한번 해주고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안 찌그러지고 얘도 11만 개. 이거를 면의 개수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97만 개니까 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려야 되냐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제 폴리그룹을 풀어도 될 것 같고, 폴리그룹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만약에 폴리그룹이 그냥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면이 증가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 세상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옷은. 이거는 진짜 금속 같은 거를 잘라낼 경우에나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실제는 이런 게 없거든. 그럼 자연스러워 보여지게 하려면 어떤 걸 진행을 해야 되냐면 크리즈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면을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저거를 켜줬을 때 같이 켜서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 그지? 옷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하이폴리곤을 진행하는 이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제 여기다가 주름을 더 넣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이거는 그거를 할 수 없어요. 저거 뭐라 그러냐면 저거를 할 수 없어. 그냥 붙이고 진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웰드 포인트를 해서 여기를 더해주고 얘는 얘 스스로가 두께를 가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G모델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G모델러는 뭐 하는 거냐면은 면을 더 많이 만들거나 또는 면을 뭐 분할하거나 엣지를 뭐 이런 식으로 빼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엣지를 더 넣어주거나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G브러쉬의 로우 폴리곤 모델링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고 있는 메뉴에서 우클릭을 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뜨고 이 버튼들을 단축키로 활용하려면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단축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저것처럼 브러쉬들처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쓸 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면에서 면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퀵 폴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퀵 폴리 맞나 기능이? 퀵 메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데 이거를 할 때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범위를 지금 이 폴리 하나로 두고 있거든 범위를. 근데 우클릭하고 보면 그게 왜 범위가 이렇게 돼 있냐면 싱글 폴리라고 해가지고 폴리 하나만 들어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전체로 다 늘리려면 여기에서 뭘 선택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올 폴리 선택하면 돼요.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다 뽑아져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짝 뽑아져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그대로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을 해주면 되고 크리즈 폴리그룹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D를 눌러도 형태가 뭉개지지 않는다. 자 그럼 이렇게 뭉개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놓고 폴리그룹을 한번 끄고 그 다음에 다시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조금 어색하다 그지? 자 한 번만 들 걸고 그 상태에서 엉크리즈 하고 그 다음에 걸어준다. 이것도 살짝 어색한데 이거를 반대로 넣읍시다. 이렇게 반대로도 됩니다. 자 반대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웃으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인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클릭하고 왼쪽 드래그냐 오른쪽 드래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리고 크리즈 폴리그룹을 해주고 한 번만 증가시키고 풀어주고 컨트롤 DD 이제 좀 자연스럽네.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딱 나와요. 여기 막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로우 폴리곤을 만들 거거든? 근데 로우 폴리곤 만들 때 그냥 안 만들면 돼요. 그지? 안 만들면 어차피 여기 노말 안 뽑잖아.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이폴리곤을 만든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